작업 요령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경험했을 때 당연한 부분인데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배관 쪽에 붙는 단자대에서, 4P 단자대에서 제어함으로 오는 배관에는, 반대입니다. 제어판에서 4P 단자대로 오는 4P 단자대로 오는 배관에는 커넥터를 꽂지 않습니다. 끼우지 않은. 이 부분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제어함이 있으면은 제어함에는 무조건 제어함에서 나가는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관이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배관이 나갑니다. 나갈 때는 이 부분에 커넥터를 다 꽂아줘야 됩니다. 커넥터를 꽂아서 한 2mm 정도 이 제어함 위에 올라오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올라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미작으로 실격입니다. 무조건 이게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거는 박스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고 어떤 거는 이 4P 단자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다 커넥터가 꽂아줘야 됩니다. 이런 데는 다 커넥터가 꽂아줘야 되는데 이 단자대에 물리는 데에는 커넥터가 꽂아지지 않습니다. 여기다 커넥터를 꽂아서 두지 않습니다. 커넥터를 꽂으면은 꽂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관이니까 배관에 커넥터를 꽂을 수는 있는데 커넥터를 꽂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실격입니다. 커넥터를 여기는 꽂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커넥터를 꽂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실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험 볼 때는 커넥터가 남았습니다. 지급된 커넥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8개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커넥터가 지급된 게 8개고 지급이 8개고 여기에 배관 이제 배치도에는 6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2개는 보면은 여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쓴 겁니다. 여기 순서대로 세운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모두 합쳐서 6개라면은 여기에 8개고 여기에 6개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 나머지 2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하면서 여기다가 해서 이 지급된 물품을 다 소진한다고 해서 여기다 다 끼우게 되면은 실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급된 물품이 여기에 맞게끔 6개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여기가 넉넉하게 8개인가 10개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독관께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지급된 물품을 모두 쓰는 건지 모두 써야 맞는 건지 했더니 대답을 애매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여기다가 결합을 할 뻔했습니다. 해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물론 이때 다른 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절대로 지급된 물품을 다 쓴다고 해서 여기다 무조건 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회로도에 맞게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함정이고 그쪽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고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이 소켓 작은 거 큰 거 이 8핀 소켓을 반대로 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떨어졌고 총 세 번을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나중에 이제 플로트리스 접지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텐데 그 부분에서 접지를 제대로 안 해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예전 교재를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지금 최신 학원에서 가르친 부분을 제가 학습했으면은 떨어지지 않았을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플루트리스 접지가 예전에 제가 나왔던 교재를 보고 거기에 무료 동영상 강의를 보고 했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게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어판에 피스를 받고 여기다가 접지선을 이렇게 둥둥 말아가지고 접지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접지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인데, 아무튼 예전에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순간적으로 했더니 아무튼 이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조심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째로 이 부분도 조금 예전 교재에 보면은 잘못 나온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회로도에 보면은 항상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 EOCR에서 1, 2, 3, 4,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핀 소켓에 EOCR이 붙는데, 여기서 1번, 3번에서 이렇게 선이 빠져나와서 퓨즈에 연결됩니다. 퓨즈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쪽을 1차 측이라고 합니다. 나오는 쪽을 2차 측이라고 하고, 아무튼 여기 1차 측으로 여기 2차 측이고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1번, 3번에는 항상 여기서 MCCB 차단기인데, 배선용 차단기인데, 이 MCCB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1번, 3번에서 다시 나가서 이쪽으로 퓨즈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주회로로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이 예전 교재에서는 주회로를 이용해서 결선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지금은 제가 시험 지금까지 4번 봤을 때 모두 노란색으로 하게끔 나왔습니다. 무조건 거의 이것도 이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노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여기가 흙, 뭐 청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일로 빠지는 선을 흑색, 여기를 청색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노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 교재에서는 여기를 주회로 선으로 하라고 나온 교재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장 가서 그렇게 요구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4번 시험 봤을 때는 모두 노란색으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OCR에서 나와도 되고 이 MCCB에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요선은 EOCR 1번에서 나온 거고, 여기는 EOCR 3번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와도 되지만 어차피 이게 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피스를 이제 조이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는 그 깊이 들어갑니다. 선이 깊이 들어가고 잘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이게 빠질 것 같은지 아닌지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물리지 않고, 물론 여기다 물려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 물리지 않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다 물리십시오. 여기는 물리지 않는 걸로. 보조회로 말씀하는 겁니다. 보조회로가 이쪽 노란 선이 이쪽에 물리지 말고 이쪽에 물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에 이렇게 선이 여기서 1차 측 나와서 2차 측에서 선이 여러 이제 2가지가 나와서 여러 소켓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도 선은 무조건 두 선까지, 하나의 한 접점에 두 개까지 선을 결선할 수가 있는데, 3개는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한 거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실격입니다. 무조건 세 선을 결선하게 되면은. 근데 한 접점에 두 개까지 결선하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두 선을 결선해도 되지만 결선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결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뚜껑을 닫을 때 여기 뚜껑을 닫아줘야 됩니다. 퓨즈를 넣고 뚜껑을 닫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뚜껑을 닫을 때 뚜껑이 안 닫힙니다. 두 개 선을 여기다 결선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뭐 넣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뚜껑이 투명한 이런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뚜껑이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선이 이렇게 지나가게끔 돼 있는 가운데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어서 가운데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이 두 선이 결선이 되게 되면은 뚜껑이 잘 안 닫히고 여기는 피스도 잘 굉장히 약해서 잘 조심히 이 피스를 조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가닥이 물려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가닥만 무조건 두 가닥이 아닌 한 가닥만 물리게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닥만 물리고 한 가닥만 물리게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이 결선을 할 때 단자 자석을 이용하는데 단자 자석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은 단자 자석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우실 텐데 단자 자석을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 가지고서 공통 부분을 결선을 하는데 이용합니다. 근데 이 단자 자석을 이건 무조건 이용을 해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용할 때 여기 두 선이 결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먼저 결선을 하면 됩니다. 먼저 결선을 하면은 여기에서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분명 여기에 두 선이 결선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결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든 아무튼 여기를 먼저 결선을 하고 공통 부분을 결선을 해주면은 여기 두 선이 결선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을 먼저 결선을 하고 여기서 공통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오고 또 다른 데로 또 가게 되면 여기 두 선이 결선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서 공통으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노란색으로 보조 회로를 결선하라는 것과 이 MCCB에서 나오지 말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 보조 회로가 그리고 보조 회로 2차 측에서 나갈 때는 여기서 먼저 결선하라는 거 그 세 가지를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넘버링 할 때 넘버링이라든지 처음에 도면을 받았을 때 해야 될 부분인데 반드시 이 배관 배치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배관 배치도 크게 이제 배관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이 배관 배치도에다가 반드시 여기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수평선. 그래야지 이 박스라든지 단자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가로선을 그려줘야지 헷갈리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에 작업을 다 했는데 이 선에 오차가 나서 이게 여기 붙어 있으면은 물론 이게 오차 범위 내면은 감점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몇 센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작으로 처리돼서 실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도면에다 표시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평선을 다 그려줘야 되는 거. 시간이 되면 수직선도 그려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도면이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그려주는 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선을 그려주는 거하고 안 그려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틀립니다. 작업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색깔 펜으로 여기 만약에 빨강색, 녹색, 뭐 여기 노란색이면은 반드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주는 거. 색깔 칠하기. 그리고 여기 수평선 그리기. 별거 아닌 건데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배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관 요령. 배관할 때 배관 작업에 들어가면은 먼저 벽판에다가 분필로 제도를 하게 되는데, 제도할 때 제도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잘해야지 나중에 다 뜯고 다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벽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벽판이 있고 여기 제어판이 들어갈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은근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두 개 면만 보면 됩니다.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한 곳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체크를 하고 이쪽 길이가 몇 cm 나오는가 체크를 해서 이 길이를 10cm 여유 있게만 두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배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만약에 여기는 이제 대충 이제 여기 이제 치수가 다 나오니까 치수가 다 나오니까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몇 cm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10cm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 이 길이를 잰다면은 여기 길이를 다 재고 여기 길이에서 뭐 10cm 정도, 10cm 정도 여유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분명히 치수가 그려집니다. 치수가 그려지면 여기서도 10cm 정도 여유 있게 두고 이 치수를 그려서 배관 위치를 잡으면 됩니다. 배관 위치 잡는 게 은근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한번 붙여놓고 작업하고 만약에 이게 틀려지면은 다 뜯어야 됩니다. 이걸 다 뜯고 여기 있는 걸 다 뜯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위치 잡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는 거. 배관 위치 10cm 여유 두고 10cm에서 15cm까지 여유 두면 확실합니다. 15cm 정도 여유 두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 그 다음에 이제 1번이고 배관 요령 1번 이렇게 해서 이 위치 잡는 거 제어판 위치 잡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사를 어떻게 나사 붙이기. 물론 나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관 작업을 할 때 나사를 많이 쓰는데 나사를 드릴에 붙여도 되고 드릴 뒤에 붙여도 되고 드릴 밑에 붙여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손목 자석 밴드를 이용했습니다. 자석 밴드 이용해서 여기다가 손목 자석 밴드 2개를 사서 왼쪽 팔에는 새드를 붙이고 오른쪽 팔에는 나사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른쪽 팔에 나사를 붙여야지 만약에 저처럼 손목 자석 밴드에다 나사를 붙이게 된다면은 나사를 붙이는 거는 왼쪽 팔이 아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드릴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에 나사를 붙여야 됩니다. 나사 붙이기는 오른쪽에 왼쪽에 나사를 붙이면은 오른손으로 드릴 잡고 드릴에다가 이제 또 나사를 붙여야 되는데 오른손에 드릴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사를 왼쪽 팔에 있는 나사를 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오른쪽 팔에 붙이고 그리고 오른손에 드릴을 들고 왼손에서 오른팔에 있는 나사를 잡고서 왼손에서 드릴에다가 나사를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에다가 나사를 붙여야 된다는 거, 오른팔에다가. 그리고
오른팔에 나사를 붙이고 드릴에 붙이든지 해야 됩니다. 나사를 왼쪽 팔에다 붙이면은 안 되고, 왼쪽 팔에는 다른 거, 저는 새드를 붙였는데, 나사는 오른쪽에 항상 붙여야 된다는 거. 드릴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있는 드릴에다 붙인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꼭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하고 종이컵에다가 나사를 담아서 벽에 핏으로 고정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종이컵은 고정이 돼 있고 이제 작업자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작업을 할 때 새들 위치 표시를 할 때는 위치 표시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새들 위치 표시를 할 때는 분필로 분필로 이렇게 이제 제어판이 있고 이 이제 배관을 이제 배관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데 다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새들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새들 위치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기구를 먼저 부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기구, 여기 만약에 단자대 이런 부분을 먼저 붙이고 나서 새들 위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새들 위치 표시는 기구 먼저 붙이고, 기구를 먼저 붙이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기구를 먼저 붙이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만약에 이제 여기 분필로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필로 그려놓은 부분으로부터 했을 때 새들 위치를 하게 되면, 새들 위치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2구 박스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2구 박스를 여기다가 갖다 대고서 이 부분하고 해서 하면은 딱 이게 새들 위치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 꺾였으면은 2구 박스를 여기다 갖다 대고서 여기다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새들 위치 잡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기구를 안 붙이고 여기다가 2구 박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위치가 새들 위치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구는 이만큼 침범하기 때문에 새들 위치가 실제적으로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들 위치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기구를 먼저 놔두고 기구에서부터 2구 박스를 갖다 대고 여기다가 새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션 박스가 만약에 여기 딱 들어간다면은, 정션 박스가 들어갔을 때 기구 표시도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2구 박스를 하게 되면은 요만큼밖에 새들 위치가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요만큼밖에. 근데 정션 박스를 갖다 놓고 2구 박스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좁게 그렸는데 이 부분이 원래 새들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세히 그렸을 때 이제 이거는 분필로 그려놓은 거고, 이게 정션 박스인데 정션 박스를 붙이지 않고 2구 박스를 갖다 놓고서 여기다 새들 위치를 표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만큼이 이제 새들 위치 표시지만 여기다 정션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만큼밖에 새들 위치 표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는 감독관이 봤을 때는 모든 기구가 있고 기구로부터 일정 거리까지가 새들 위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에서 여기 2구 박스가 있고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건데 여기다 한 겁니다. 그럼 잘못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새들 위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기 감점이 됩니다. 이 감점이 다 누적이 되면은 실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 위치 표시는 기구를 먼저 붙이고 새들 표시하기. 여기. 그리고 새들을 표시하고 커넥터를 연결하면 됩니다. 커넥터 연결이라고 하면 배관은 지금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배관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구에다가 커넥터를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기구에다가 커넥터를 연결하는 겁니다.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구를 붙이고 새들 위치 표시하고 커넥터를 연결하고, 커넥터를 먼저 연결하고 새들 위치를 표시하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구 박스를 갖다 대고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커넥터가 있으면은 이구 박스를 여기다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새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먼저 끼우는 게 아니고 커넥터 없이 이구 박스를 갖다 대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표시한 다음에 커넥터를 끼우는 겁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부리는 PE 관이 있고 CD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을 구부릴 때는 CD관은 구부릴 필요가 없고, 뭐 약간 부드럽기 때문에 너무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정도 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구부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 PE관 구부릴 때는 요령이 있는데, 구부릴 때는 만약에 이제 새들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 새들로 가게끔 이렇게 구부려야 됩니다. 구부릴 때는 이렇게 구부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먼저 이거 배관할 때 무조건 여기다가 새들을 먼저 받고, 일자로 된 부분을 받고서 그 다음에 구부려서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재놓고 다 구부려 놓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박아 놓고 이제 구부려야 되는데, 구부릴 때는 새들로부터 엄지 손톱만큼 요만큼 앞에다가 사람 손으로 이 부분을 손으로 잡습니다. 뭐 손을 제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새들에서 엄지손톱 정도만큼, 한 엄지손톱이면은 한 2cm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손으로 꽉 잡고서 이걸 구부려 줍니다. 물론 여기다 스프링 밴더를 넣고 구부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여기다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 새들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PE관 구부릴 때 요령, 새들로부터 엄지손톱 정도 위치에서 잡고 구부리기. 그리고 그 다음에 CD관 요령인데, CD관을 할 때는 반드시 커넥터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커넥터로 가지 말고 기구 쪽부터 시작해서 제어판 쪽으로 작업하기. 반드시 기구 쪽부터 해서 제어판으로 와야지 길이를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고 제어판 먼저 하고 기구 쪽으로 가서 자르게 되면은 제어판에 있는 부분이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이 제어판에 여기 보면은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 살짝 올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커넥터를 조금 풀어서 넓히거나 조여서 짧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너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구 쪽부터 해서 제어판 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 기구 쪽부터, 여기서부터 배관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잘라주고 여기다 컨덕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다 하고 나서 새들이 박혀 있는지 꼭 확인하기입니다. 새들이 박혀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새들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하나를 박아 놓습니다. 모든 새들을 할 때는 하나 박아 놓고 나중에 하나를 배관을 꽂고 하나를 박는 건데, 근데 여기를 안 박아도 실격이고, 새들 자체를 누락해서 만약에 여기 이제 2개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만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것도 실격입니다. 새들을 하나만 안 한다고 해서 실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미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새들이 다 제대로 박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그 주의사항을 한번 봤는데, 이제 전선이 있고 피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선이 있고 피복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나사로 이렇게 조여졌을 때, 나사하고 이 피복 사이에 여기 거리가 2mm 이상인 부분이 뭐 6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이상 나오면은 실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해 줘야 되는데, 학원에서 이 나사가 잘못해서 이 피복을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있고 나사가 피복을 이렇게 누른 상태로 조여지면은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잘 동작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눌려진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뭐 여러 군데 나오면 이것도 실격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 조이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물론 이거를 다 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2mm 이상 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꽤 나옵니다. 사실은 2mm 근처, 거의 2mm 정도 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하다 보면은. 거의 아주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에 이렇게 전선이 보이는 부분이 어떤 거는 조금 보이고 어떤 거는 많이 보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혹시나 깐깐한 감독관을 만나면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실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최대한 이 부분이 1mm 이하로 나오게끔 절대로 여기가 물리진 않게끔 하고, 물린 부분이 한 군데만 있어도 아마 실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보이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눌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렇게까지 해서 이 배관 작업 요령은 여기까지 하고,